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이번 주 그레이스 케일의 이 얼락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선 내일부터 3일 동안 밑으로 1만 개 정도, 이 수치를 더하면 1만 개 정도가 나오게 되고, 그 후로부터 일요일에 최대 수치로 16,000개 정도가, 여기에 16,000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소식을 본 분석가들은 이 물량이 장외 거래니 시장에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반면, 또 다른 측에서는 무슨 말이냐, 던지면 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고, 또 여기에 추가로 델타 변이로 증시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또한 추가로 정리하면서 시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얼락 물량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말하는 내용 또한 서로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리부터 해드릴 텐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의견이 있으며 저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롱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포지션 보유자들은 대형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주식을 매입을 하면서 해지 수단으로 선물 시장에서 비트를 숏을 걸었기 때문에 이번에 풀리는 물량을 청산을 하면서 이 숏 물량이 롱으로 스위칭 되거나 또는 빌링 물량을 갚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시장에는 상승 압력, 즉 상승 작용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언락이 되는 물량 중에 일부가 매각이 되더라도 여기에는 큰 금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즉 하방 압력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생각이 세 번째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즉각 매도보다는 일단 보유하자는 생각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매도할 수 있는 포지션들조차 매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풀리는 물량들이 매도하지 않을 확률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분석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의견인 롱으로 스위칭 되는 과정, 즉 숏 물량이 롱으로 스위치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승 압력이 되는 그러한 작용과 이 시장의 공포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하방 압력의 그러한 아이디어,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좀 약조정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실제로 뭐 청산 물량이 많을지 아니면은 공포로 나오는 매물이 많을지는 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 좀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 물량에 관해서 앞으로 3일 동안 쌓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앞으로 주말에 일요일에 공개되는 최대 물량을 해석을 다시 해서 영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레이스케일의 얼락 물량은 정리가 되며, 지금 미 증시나 이 전 세계 투자 상품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라는 요소가 될 텐데, 우리는 이 변이가 급속도로 전개가 되기 전까지는 백신도 나오고 다른 나라에서는 마스크도 벗었대. 그래서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 행복길만 걷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지만 또다시 4차 유행이 시작되자 우선적으로 뭐 실물 경제에 대한 회복이 더뎌질 수 있으니까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감소하는 중에 있고, 또한 미 증시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상태이지만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전 감염 수치보다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퍼지는 델타 변이가 감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지만,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는 이번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전의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뭐 사망자 수나 입원자 수도 똑같은 비율로 높아져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사망자 수가 높아지지 않고 있고 입원 수조차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유행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신규 확진이 12월 10일부터 이렇게 상승을 시작했고, 사망자 수가 2주 뒤 이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상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으니까 사망자 수도 늘어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미 3주 이상이 지났는데 데이터상 크게 늘어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망자 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입원자 수는 더 높아져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큰 상승폭이 신규 확진자 대비 큰 상승폭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현재 증시 상품의 추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이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다면 이 증시 상품이 추락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차트를 보이고 있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은 지금 상태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가 높으니까 국가는 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실물 경제에 대한 회복은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 이 10년물 국채금리 수치는 현재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 이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증시 상품은 가격 상승을 받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금은 오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단기적이라기보다 금에 대한 가격은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서 수급이 들어와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델타 변이가 지속적으로 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기보다 이 실체가 드러난다면 즉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나서는 장이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추가로 뭐 비트 퍼드 뉴스에 해당하는 뭐 변이빔이 온다. 델타 변이로 비트가 10K를 간다는 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일주일에 대한 비트의 추세인데 지금 2달 동안 버티신 분들한테는 악재로 생각되는 지옥 같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정말 암울하신 상황이실 테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장에서 비트가 하방으로 가더라도 이 저가인 28K를 지켜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가격에서 횡보를 하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고요. 무조건 상방을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와이코프 패턴을 무조건 믿으라는 말도 아니고요. 제가 반감기 패턴을 말씀드릴 때 보여드리는 스톡 투 플로우 차트상 상승장 1, 조정장, 상승장 2, 상승장 1, 조정장, 상승장 2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색상이 점점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상승장 2가 연초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저는 이 조정장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악재 소수가 많이 없었다면 이미 출발하고도 많이 남았을 시기라 저는 이번 장에서 저가를 안 주고 출발하는 것도 고려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어찌됐던 이미 출발 시기 이후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달 동안 이 2달 동안 잘 버티셨던 분들은 이 다음 주부터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얼락 물량 또 비트파이넥스의 숏 물량이 해결되고 이 다음 주부터는 희망적인 메시지 전달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